국회에서 부결된 특검법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인데요. 그럼 이대로 끝나는 것이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셨는데 오늘 다시 또 이 법안을 발의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막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왜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저도 바쁘지만 저는 일시적인 거지만. 예, 의원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쁘시고. 장준성 기자님 보면 이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의문. 아니 이게 기자나 정치나 늘 바쁩니다. 예, 진짜 초치기 부치기로 이렇게 살면서 미친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건 알겠는데. 예, 이 열정을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열정이 센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요, 진짜 저희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거의 막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요새. 예.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그러니까요. 예, 참 부러워. 예, 특이하기도 하고. 약 먹어가면서 합니다. 저도 약을 많이 먹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 편의점에 첫 출연이셔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 하얀 카메라 보시고 뜨거운 연대 인사, 평화 인사 너무 사나워가지고 좀 평화롭게 살자. 예, 예, 인사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저 지금 용인갑 예비후보 국회의원 권인숙입니다. 오늘 장윤성 기자 여기 이제 편의점에 나온다고 하니까 왠지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하고 듣는 분들도 뭐 주제가 어쨌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님 목소리가 그냥 봄날에 사뿐사뿐 산책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편하게 너무 사납게 댓글 다시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편의점을 연 가장 큰 이유는 24시간 언제든지 도대체 정치 현안 막 굴러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이러는 거야? 이럴 때 좀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고 사실이 이렇구나. 뭐 좀 판단의 근거를 판단하고 일단 들어보고 듣기 싫은 얘기지만 그래도 좀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열었는데요. 반응이 좋죠? 예, 24시간 문을 열고 있습니다. 편의점처럼 진짜 정치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전 세계 어디서든 다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반응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예,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의원님 일단 오늘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름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재발의를 하신 거예요. 내용은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좀 됐습니까? 어차피 이제 핵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이혼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대통령 해외 순방 수행 이런 허위 이력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잖아요. 허위 이력도 제가 제일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한 거 아세요? 그렇구나. 까먹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제기됐던 아이고야. 괜찮습니다, 의원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현장감이 이렇게 심하네요. 바쁘신 의원님이라 현장감 이 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부분하고 명품백 사람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사실 뭘 했는지 아주 명확하잖아요. 나머지 둘은 양평고속도로는 더 알아야 되는 얘기고 사실 이제 명품백 부분은 정말 제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죠. 대놓고 세상에 오늘 그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이 김혜경 여사 물타기를 하려고 작업을 좀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수행실장을 왜 담양에 여성 특례 공천을 줬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거든요. 일을 노력하셨던 분이긴 한데 빌드업을 하고 있다. 갑자기 막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29일 날 그때 이제 찬성 토론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근데 이제 결국 좌절했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게
그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끝난 거다. 더 네. 이상 비리는 의미 없는 거다라는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네. 어떤 시기로든 계속 21대 이 문제들을 살려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용인이잖아요. 네. 갑인데 이원모 예, 비서관이 전략공천 냈어요. 아니, 험지 간다더니 더 쉬운 데로 왔어요. 최고 쉬운 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보여줄 수. 왜냐하면 이제 계속 지금 12년 동안 그 이제 국민의힘 그쪽이 집권을 했던 이제 집권을 했던 곳 집권이 아니라 이제 네. 국회의원이 있었던 당선됐던 지역고. 곳이고 네. 이제 8년 동안 그분들이 감옥에 가 계셔서 국회의원이 네. 없었던 곳인데 예. 사실 너무 좀 두렵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해가지고 뭐 산단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인데 네.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이혼모 뭐 네. 이런 이름이 겹치니까 이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여기서 이러는 거야라는 예. 위기의식. 위기의식. 예. 뭐 무슨 장난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굉장히 초조했어요. 사실. 네. 예. 그 마음까지 합해서 네. 그리고 22대 때 이게 또 뭐 이거 얘기 되려면 한참 걸리고 이러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동력을 계속 살려서 예. 22대 때 일때도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네. 22대 때도 바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9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법들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거 네. 국민들이 정말 머릿속에 제대로 잊지 말아야 잊지 된다. 마주셔서 예. 선거에서 예. 그게 반영되길 바랬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다시 제 그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폐기되고 다시 또 22대로 가야 됩니까? 있게 됩니까? 살아있지는 않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논의는 될 것이고 예. 또 만약에 뭐 국회 때문에 너무 바쁘다, 네. 총선 때문에 너무 바쁘다 그래도 그 이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5월 말일까지는 살려내야죠. 국회가. 예. 계속 살려내서 네. 22대 때 이게 바로 아주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네. 그런 이슈가 돼야 된다. 이슈를 만들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거부권 예. 거부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는 거는 정말 한 100번쯤 강조하고 예. 싶네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드는 총선이 돼야 됩니다. 이번 정말, 총선이 진짜 정말, 간절한데 네, 너무너무 좋은 법들이 다 사장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보다 아주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태원법은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앞으로 3년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네. 대통령이 그 소위 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네. 그냥 무소불위로 들어오면 거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사실상 많은 의원님들께서 도대체 의회를 뭘로 생각하냐, 그리고 국회의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대통령을 향해서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도 그 하시는.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좀 제대로 여기서 예. 논의를 하라 그런데 네. 이 안에서 논의는 난장판일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법은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네. 국회의장이 가장 존중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님이 그걸 존중을 안 하시는 느낌. 저 그때 의장님은 누구 편인가? 국회 편인가? 대통령 편인가? 행정부 이 편인가? 안에서의 예. 질서가 무엇이든 네. 일단 국회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네. 가장 전선에서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저는 국회의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막 합리화시키는데 그때 이제 특히 제가 그 우리 이재명 대표 단식카드 옆에 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 하는데 예. 내가 정말 의장님하고 지금 여기서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그러다가 그 순간을 약간 정말 의장님에 대해서는 또 서열 2순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좀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그 태도는 틀렸다. 근데 의장님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지금은 저는 이 민주당이 정말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의 덕을 보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김영주 의원도 그렇고 예. 그렇게 정체성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전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왜 이렇게 자꾸 뽑았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왜 이렇게 특혜를 주죠, 계속?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너무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거슬리더라도, 네. 조금 뭐가 나 보이더라도 적어도 정체성을 버리지 않을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저는 민주당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왔던 조정훈 의원. 아, 정말요? 그 사람은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출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막상 저쪽에서 공천 준다고 하니까 모자 바꿔 쓰고 바로 옛날에 친일파들이 하던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친일파들이 그거는 그때는 목숨이라도 위험했겠죠? 지금은 그것도 아닌가요? 그거 지금 뭔지 모르겠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정체성의 혼란 그것은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네. 경악할 수준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까지 그 파란 잠바 입고 선거 캠페인 하던 분이 갑자기 어제부터 오늘 도하의 모든 언론이 김영주 부의장 빨간 잠바 입은 그러니까 사진이에요. 사진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너무 여기서 초선으로 됐는데 이런 네. 뭔가 안 좋은 이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랬다. 그래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네. 정치라는 거는 자기 신념을 권력을 통해서 국민을 대변하면서 발휘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 신념조차 없는 사람들인데 그 혜택을 무진장 누린 사람들이 네. 정말 가장 누린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나의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다고. 네. 아니 왜 그분은 하위 20% 받을 자격이 받으면 왜 안 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옷을 벗을 수 있다? 네. 저는 저희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예. 앞으로 이런 노선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님 같은 분들, 예. 박병석 국회의장님 같은 분들 여기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그때 검수완박이라고 네. 얘기했던 거 예. 우리가 조급했든 어쨌든 네. 시대의 과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했어야 됐죠. 했어야 네. 됐던 거고 예. 조금 과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면 같이 지켜야죠. 네. 그건 뭔가요? 나는 정말 그 과정이 저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사를 생각하고 큰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기가 있었어야 민주당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네. 정치인 아닌가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이 흥분돼서 나오죠? 괜찮습니다, 의원님. 지금 상황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분들은 다 승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위 20%, 하위 10% 받은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뭐 스스로 아우팅하지 않고 커밍아웃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나를 찍어서 내보내는 거야. 내가 비명이라서 나를 컷오프 시켰어 라고 언론의 억울함을 막 성토하는데 실제 의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면 평가라는 게 상호 평가도 있지만 당직자들 360명 국회의원 보좌관 360명, 당직자 220명, 당원 평가, 뭐 지역 평가, 뭐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면서. 촘촘하고 예. 사실은 그게 그렇게 남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이 굉장히 그분들 많이 써주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과정 하나는 모르는데 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당인의 자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당을 통해서 국회의원 한 번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펼쳐봤다라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 거거든요. 네, 예.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신념을 남을 위해서 써본다는 기회를 갖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가 뭐가 틀이 안 맞았다라고 네. 그렇게 쉽게 예. 그 반발, 그거 하나의 정당성이 모든 다른 것을 예. 압도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 억울함 하나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예. 있다고 믿는 거, 예. 이런 식의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많은 의원님들 제가 뭐 만나서 취재해 보면 네. 법안 심사하실 때 네. 요 한 줄 네. 문항 하나 네. 때문에 수천만,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생사 여탈권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법안 심사를 하게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여하튼 누릴 거 다 누린 분들이 지금 먹던 우물에 침 뱉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 그 국민들이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회주의자들이 있었고 우리 역사에서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는지는 좀 본인들이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허위 이력 학력,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간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너무 많아, 너무 예, 많아. 대통령 그 이원모 배우자의 그 부부 순방 사전 답사, 뭐 이때 이제 그 자생병원 뭐 네, 따님이라는 분. 예, 그리고 이거 아직 아무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양평 명품백 뭐 이게 쭉 보면 하나같이 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건데요. 결과적으로 22대 국회 문을 딱 열면 제1호 법안으로 야권이 연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김건희 윤석열 내외의 종합특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말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라도 해결되길 바랬던 법이 있었을까요? 다른 건 사실 논쟁도 있고 또 이해득실에 대한 여러 가지도 좀 있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던 법들이 있죠. 이제 이태원 특검법 말고 네, 사실은 예, 예. 비슷하게 두 개의 법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회 정의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평성이 담겨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정말 1억 법안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불을 지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에서 이상한 장난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용인에서 이상한 장난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거의 경계, 예. 경고법. 이라는 알겠습니다.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지금 보면 사실은 김건희 특검법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관계된 게 많습니다. 뭐 최상병 의혹 그럼요. 부터 시작을 네. 해서 그 고발 사주 의혹, 네. 그다음에 부산 그 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모두 부부 종합 특검이 네.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야권 전체가 최소한 몇 석이 돼야 됩니까? 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전국이 되려면 200석이 돼야 된다고 그러네요. 예, 그죠? 예. 그죠. 200석은 돼야 되는 거죠. 3분의 2가 가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200석을 만들려면 야권 전체가 조금 큰 틀에서 반윤전선을 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좀 느끼십니까? 지역 현장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 현장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람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네. 분들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 사실이 경제가 너무 일단 안 좋고 네.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이대로 갈 수 없고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반 정도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 이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네. 그거는 정말 본질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을 다녀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죠. 드시고 네, 또 너무 많이 민생 살기 어렵다. 네. 저도 어제 현장 취재 나갔었는데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네, 말씀을 네. 도처에서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지금 그 용인 갑구 예비 네. 후보이고 네. 경선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경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동네는 좀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당 쪽이 훨씬 더 힘이 있었던 곳이죠. 아, 이제 지역적으로. 지역의 좀 보수적인 곳이고요. 네. 쉽지 않은 곳이죠. 여기는 험지라고 꼽히는 곳이고요. 네, 민주당에게. 예, 민주당에게. 예. 그 국힘에게는 정말 양지죠. 네.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거가 6명의 이제 국힘 후보들이 나와서 네. 이제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었어요. 아, 치열하게 하시다가 예. 이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제 전략공천 받으면서 내려왔고요. 네, 네. 예. 지금 이 동네가 보니까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이었는데 이분이 작년 8월에 뇌물, 네. 예, 뇌물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이 상실되고 이제 네. 지금 감옥에 가 계시고 예. 또 그 국회의원이 감옥에 그 전에 이제 이우연 국회의원님도 예. 감옥에 가셔서 최근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동네 왜 이렇게 뇌물 사건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개발이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용인이. 갑자기 큰 곳이잖아요. 지금 특별도시. 신도시. 옛날에 몇만 군이었다가 갑자기 지금 특별도시가 된 곳이잖아요. 천지가 개벽한 개벽한 곳입니다. 천지가 개벽한 곳이어서 시장님들도 모두 다 감옥에 가셨고 유일하게 민주당 백군기 시장님만 감옥에 안 가신. 민주당 분만 감옥에 안 갔어요. 시장님들이 재임이 없었던. 되게 곳입니다. 특이한 동네. 네, 특이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SK부터 시작해서 산단 어마어마한 개발이 뭐 320조 뭐 몇백 조씩 이렇게 들어오면서 개발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원삼 쪽에는 SK는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고 삼성은 이제 발표를 하고 뭐 보상 얘기 좀 오고 가고 뭐 이러는 곳이라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용인 발전의 절대적인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어찌 되려나 이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 이제 발전과 개발이 되려나 이제 환경은 어떻게 되려나 뭐 우리들의 교통과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잘 문화나 아니면 신도시나 이런 것들 잘 만들어지려나 라는 부분도 크고 또 뭐 땅값도 무지하게 올랐고요. 그래요. 아파트 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잘 깨끗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아주 큰 곳입니다. 더 이상은 감옥 가는 국회의원 없자. 이게 모토인 이게 캠페인의 아주 가장 중요한 내심의 모든 부분의 바람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꾸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뭔가 이렇게 뭔가 관이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깨끗한 정치, 깨끗한 판단, 깨끗한 정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라서요. 공정하고 깨끗하고 뭐 뇌물 받고 감옥 가고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더 이상 감옥 가는 정치인 없게 하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없게 하자. 약간의 이 욕심도 여기에는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함, 뭐 이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세게 한 말이라는 건 정말 그냥 그 바람이 주민들의 바람을 어떻게든 좀 전달해 보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긴 지역이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49.8, 윤석열 후보가 46.6, 근소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지역이어서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는 좀 해볼 만한 뭐 좀 이런 지역일 수도 있겠다.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발 이슈 때문에 그래도 힘 있는 여당 후보론 이런 게 먹힐 수 있죠. 있는 지역이지만 하여튼 깨끗한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변화, 소고. 발전 그리고 좀 아름다운 도시에 대한 그 바람이 아주 크고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찬민 후보가 그때 감옥에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활동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제약 좀 있었고요. 그 상대당 후보인 국민의힘의 이원모 전 비서관은 이제 인사비서관이었고요. 검사 출신이고 맞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애정하는 후배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친윤 찐윤 뭐 거의 그런 수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데 사실은 이제 법무부에서도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 거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원모 전 비서관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김행 주랭랑 사태 때 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걸 발견하지 않고 이렇게 임명이 아니라 지명을 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잖아요. 반복돼가지고 정말 이런 분이 그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적이고 좋은 판단들 그리고 그 국민들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일까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김행 씨가 또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뭐 글을 올렸잖아요. 너무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원모 전 비서관은 내 인사검증에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 거짓 선동꾼 정치인이라고
퇴출해야 된다고 페북글에 올려서. 아, 김행 전 후보자가요? 그래서 아이고 본인 이원모 후보가 본인 인사검증했다라는 거를 또 본인이 인증까지 해주셔가지고. 예. 근데 하여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원모 비서관과 이제 그 가장 강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가 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 격돌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용인갑에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꽤 네. 오랫동안 준비하셨네요. 일단 저는 험지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예. 그때 당대표 이제 그 후보 연설하는데 네. 비례를 험지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그런 험지이면서 또 다른 국회의원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또 교수 생활을 좀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그 대표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예. 써준 거를 읽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한데 네. 저로서는 비례는 되게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비례라는 혜택. 네, 그래서 예. 영역을 확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민주당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 자리라도 더 얻어서 네. 이번에 절실한 총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내가 일조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 앞에서 이제 네.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자객공천이라고 해서 민주당 현역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네. 친명의 네. 그 간판을 걸고 네. 이제 가는 지역들이 네. 많은데 네. 일찌감치 그 민주당 현역이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이 있으면서 좀 험지라고 알려진 곳에 가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하락하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네. 다 이긴 선거를 왜 공천을 이렇게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지지 어렵게 만드느냐 이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당내에서도 좀 그런 평가가 있습니까? 걱정은 있죠. 아무래도 지지율에는 우리는 다 민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네. 이 국민들의 공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총선 그 공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죠. 근데 네. 또 결과적으로 보면 저쪽하고 우리 쪽하고 오선들 이렇게 비교를 보면 네. 우리 쪽은 거의 오선들이 다 탈락하셨더라고요. 거의 남았는데 저쪽은 또 한 명 말고는 김영선 의원 하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또 결과에 대해서는 또 좀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천에 상당히 뭐 파열음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선대위가 출범하고 이러면 극복해서 네.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민주당에 대한 자세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한 번이라도 얻었던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네.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가 명운이 걸린 선거지 않습니까? 당의 명운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명운이 달린 선거 아닌가요? 저희 정말 이번에 구정대 돌아다니면서 네. 가슴이 아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너무 힘드셔요. 뭐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모든 게 건설업 이쪽은 네. 돈 되고 뭐 이러면서 모든 게 동결이 돼서 오늘 예. 살 쌀이 없다. 네? 쌀이 없다? 그 정도 얘기까지 나오는 걸 지경이에요? 예, 그 지경인 분들 얘기까지 들으면서 막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뭐 물가 뭐 비싼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어떡하지? 막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거 많은 부분은 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가는 건데. 네. 어머 너무 죄송스러워서.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저희 책임이라는 생각밖에 사실은 안 들어요. 예. 네. 아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 얘기까지 들으면서 아이고 이건 뭐지? 야, 진짜 너무 심각하네요. 예. 우리가 못 겪을 일을 너무 많이 겪는 것 같고. 아니 OECD 경제대국 11대 그러니까요. 경제대국에서 물론 뭐 윤석열 정부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자 나라인 한국에서 뭐 김건희 사건, 김건희 여사 사건 뭐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싸우는 지경이 됐습니다. 지경까지도 있고 뭐 이거는 예. 사실은
저희가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걸로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오셨지만 네. 지금은 그곳에 100배 이상의 현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의원님께 그 사실은 뭐 이런 얘기 여쭤보면 뭐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맹목적인 굉장히 나쁜 말이 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고 인권 좋은 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인권 친화적이고 네. 굉장히 이제 존중받아야 될 네. 가치고 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언어로 평가받았는데 하여간 이 얘기만 페미니즘만 나오면 막 굉장히 적대적인 반감이 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국회 뭐 여가위원장도 하시고 또 여성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시고 또 여성학자이기도 하시고 도대체 이 언어의 오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이 바꿔야죠. 정치인 예, 갈라치기 방식 바꿔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이미지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그거는 또 그 자체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또 네. 그렇게 거기에 그런 걸 주장했던 분들의 또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정치인들이 우리는 이제 뭐 저출생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성차별의 현실이 또 있잖아요. 네. 또 뭐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징병제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여성들이 또 폭력에 대한 두려움들 그것들이 현실 쪽에서 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남성들도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논쟁하면서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네. 사실은 이 갈라치기를 너무 심하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페이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페이스는 사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출연하고 나시니까 네. 저는 다페이스 가시는다는 그러니까 거기 결정에 전혀 다페이스에 누가 출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굽힌데 제가 저는 그때 좀 한국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출연하시는지도 나는 거에 결정에 거기 출연하면 안 되는 매체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개입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뭐 네. 이제 하고 나시니까 또 막 그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네. 저는 그거의 결정에 개입도 한 적은 없지만 출연한 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네. 판단해서 그거에 예. 대한 이제 얘기는 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뭔가 우리가 여성들의 이슈를 그래도 이제 대변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많이 이제 이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엠번방 사건이라든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사회 속에서 왜냐하면 네. 같이 동의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슈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박지원을 소개시켰었던 거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때 여성들이 하고 있는 그 이제 방이 있어요. 여성들 커뮤니티. 거기에 이제 글쓰기 하는 거. 예. 덕후. 예. 이런 데 글쓰기 하는 거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좋다 그러고 내고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이제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괴로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건 사실 명확한데 이거를 이렇게 감싸 안고 네. 같이 이렇게 성평등하고 각자 느끼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명감 하나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페미 논란이다. 예.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유튜브 닷페이스에 출연한 게 좀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남성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들, 네. 우리 더 적절한 것들이 더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긴 네. 하지만 사실은 박지원이 나타나고 나서는 정말로 또 여성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며칠만 더 있었으면
이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도 또 많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논쟁은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동의하기는 어렵고 네. 그 당시에 이 젠더 갈라치기에 아주 그 험악한 네. 험악한 상황에서 네.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너무 부족했던 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개혁신당의 대표인데 최근에 이제 여성징병제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까? 아, 여자도 군대 가야 돼요? 저는 지금은 그냥 뭐 군대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논쟁할 수 네, 있다. 논쟁할 네. 수 있다고. 뭐 토론할 수 있다. 아, 난 토론을 예.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 토론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의 현실은 예. 이제 뭐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모병제에서 또 여성들의 활약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논쟁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징병제는 사실 시민의 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좀 그 논의의 중심을 이뤄서 몇몇 군인들, 그러니까 전문 군인들이 판단하지 않는 징병제 설계, 네. 뭐 이런 논의들까지 같이 좀 포함돼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의제를 던진 셈인데 총선용으로 하긴 참 어려운 어렵고.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선거 사실, 지나서 예, 사실은 선거 지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면서 어떤 일부를 자극하는 이런 네. 방식으로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마음이 눈빛에서 막 네. 예, 제발 좀 이런 그 어쨌든 뭐 갈라치기가 될 수 있을 만한 현안들, 뭐 특히 이제 여성의 이슈, 노인의 이슈, 뭐 이런 소수자들의 네. 이슈에 대해서 네. 사회적 약자들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치기로 네. 접근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뭐 이제 이번 총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뭐 투표 참여 문제도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예. 왜 이번에 투표를 꼭 해야 됩니까, 의원님?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네?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고 미래 세대가 살아야 되니까요. 예. 지금은 퇴행의 시대인 거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저출생을 막을 수 있는 네. 어떤 아이디어도 없고 이 환경의 문제, 네. 환경과 지금은 이제 산업이 완전히 결합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도 안 갖고 있는 그런 정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래와 지금의 당장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싫은 게 있으시겠죠. 마땅치 않은 게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생각해 주십사. 네. 라는 절실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번 총선 굉장히 뭐 그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분야별로 볼 때 특히 이제 외교, 역사, 뭐 경제, 뭐 네. 민생, 뭐 등등 그리고 모든 개개인의 뭐 최상병 문제부터 시작해.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너무 그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뭐 이런 모든 게 지금 조금의 노력, 조금의 다른 시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깊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예,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마음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처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경제가. 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다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총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당부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8 세계 여성의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 매년 38 여성 대회 앞두고 노회찬 의원이 네. 이렇게 장미꽃 하나씩 보내시죠. 정치부장들에게 특히 여성 기자들한테 그 장미꽃을 꼭 보내셨거든요. 아마 올해도 그런 캠페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노회찬 재단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세상은 변화하는데 여성의 삶은 왜 이렇게 그대로냐? 근데 남성들의 삶도 참 별로예요. 네, 참 별로예요. 저는 저게 대학에서 그 대학교 1학년생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네. 군대 준비하는 1학년생들의 눈빛 너무 속상해요. 네, 아무 이게 그냥 그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거의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갔다 오고 나서도 사실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거를 사회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네.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네. 뭐 좀 이게 비단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뭐 남녀 뭐
청년 네.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예. 좀 관심을 예. 가지고 정말 활동을 관심, 해보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의원님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절박해서요. 용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거친 얘기가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 다 함께 마음 합쳐서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국회의원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한 국회의원, 자기 신념이 예. 신념을 그대로 얘기해서 그 신념을 국민이 받으면 그거를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 뽑았으면 좋겠고 네. 세세사성 좀 만들 수 있도록 모두 좀 힘을 합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